예, 우리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권한 없는 자가 마이크 들고 설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NSC 양국에 협력을 한다고 그러고 조선 산업을 얘기하고 방위 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한덕수 총리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 두 번째 이제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권한 없는 자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마음대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가 혼선이 만약에 그런 거는 뭐 제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사표 받아야 됩니다.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 아닙니까? 어디 협의 과정에서 본인이 권한 없는 자가 나서서 지금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고 아닌 협상을 하고 난리를 칩니까, 지금? 정부 부처도 지금 가만히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율 보고서 얘기입니다. 다음 달에 환율 보고서 나올 예정이죠. 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해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 돼 있죠. 네. 네. 제가 이제 외평채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외환보유고 22년 중반부터 이제 고환율로 치솟아 오르면서 이 외환보유가 이제 줄었어요. 이제 내용은 뭐 우리 기재부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비상계엄 이후의 고환율 그리고 연말부터 지속되던 이 고환율 상황에 지금 또 외환보유가 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면 이 고환율 상황에서 한국은행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금리를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금리 인하도 고민을 했을 텐데 이 고환율 상황에서 굉장히 이걸 결정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하나가 작동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은 총재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미국 금리 상단이 4.5고 우리가 2.75 아닙니까? 그런데 2%대도 우리가 견뎌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은 하지만 이 고환율 상태를 건드릴까봐 지금 걱정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여러 면을 다 보시겠지만 이게 또한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면 기재부 장관님, 네. 외환보유가 이렇게 줄었으면 원화 자산은 좀 반대로 많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고환율 상황에서 이렇게 외환보유가 줄었으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외평채 변경을 했잖아요. 올해. 좀 올해가 20조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저번 23년도, 24년도 그때 발행 계획 발표를 했다가 지금 20조를 올해 그때 이제 뭐 행정 절차 그것 때문에 발행을 못 하고 네. 올해 20조 발행한다고 했다가 원화 표시입니다. 원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한다고 했다가 이게 몇 년 만이죠? 20 몇 년 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달러 23억 불로 일부를 전환하기로 했어요. 네. 달러 표시 채권으로. 네. 근데 원화 표시 채권이 아직도 필요합니까? 이 외환보유고 추이를 보면 원화 자산이 저는 고환율 상황에서 팔았기 때문에 오히려 원화 자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외평기금을 써서 그거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왜 그렇죠? 예정처도 조달금리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 예탁 기준 보면 공자기금 예탁 기준 보면 금리를 달리 정할 수 있고 기재부 장관이 하기만 하면 돼요. 굳이 이 국채 시장에 어떤 새로운 요인으로 작동하는 게 저는 되게 이게 정책적 모순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것까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캥거루 본드 있잖아요.
12월 3일 날 호주 달러 4천억 발행하고 그날 비상계엄을 일으켰어요. 호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날 호주 달러 표시 외평세를 채권을 발행하고 저녁에 그 난리가 났습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속았다. 비상계엄을 그날 뭐 점심 때도 그 외국의 대통령 한 분 와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기재부에서는 4천억 호주 달러로 외평세 채권 발행하고 저녁에 비상계엄 걸렸어요. 좀 미안하지 않나요 이런 거는? 글쎄 그 두 번째 질문의 취지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일단 그 호주 그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발행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차관보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화든 외화든 외평채 기금을 기금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그 가용 재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적정한 것들을 판단을 해서 한 것이고, 다만 원화 외화 부분도 또 기금 운영의 목표나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또 외환보유고의 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그 관계를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적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근데 저희가 그런 건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니 저 의원님도 보좌관님 말씀을 많이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요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외환 보유고를 그 관리하는 책임은 지금 어느 부서에 있는 겁니까? 외환 보유고 자체는 지금 현재 사실상 한국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그 법적으로는 기재부 장관에 있고요. 네, 위임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기재부 장관의 업무인데 한국은행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반반인가요? 소유권은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반반씩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개입을 하거나 할 때 저희는 위탁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요한 의원님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있는데, 그 그래프에 얼핏 보니까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 사이에 거의 한 600억 불 정도가 빠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프에 의하면. 근데 그때 1년 사이 그냥 그것도 그냥 쭉 계속 내려가는 식으로 지금 그래프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 당시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75bp씩 3번씩 올릴 때 환율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개입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절하가 빠른 속도로 돼서 그 당시 막았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좀 자료를 좀 예. 해서 좀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